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쇼핑의 성짓 엘리시안 백화점의 1층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한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가죽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돈의 향기가 뒤섞여 떠다녔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이곳에서 소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 발렉스트라 매장 앞에서 그 금기는 깨지고 있었다. 네가 지금 눈이 삐었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과시적인 로고가 박힌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 최애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 박유나 사원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방금 초의 여사가 집어던진 민트색 가방이 나뒹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 내 귀한 가방에 이따위 흠집을 내놓고 최 여사는 가방의 모서리를 가리켰다. 사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1mm 남짓한 미세한 스크래치였다.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달려온 매장 매니저 김민석은 초의 여사에게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박윤에게는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최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입이라 실수가 많습니다. 그는 박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너 이리 안 와. 당장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드리지 못해. 매니저님, 하지만 전 정말 아니에요. 포장을 하기 전부터 있었던 박유나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김민석 매니저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 닥치지 못해. 어디서 말대꾸야? 이 가방값. 네, 월급에서 다 까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알아들어. 해고라는 말에 박유나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김민석 매니저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VIP의 비위를 맞춘 자신의 일처리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크지 않지만 이상하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특별한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편안해 보이는 단화, 엘리시안 백화점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네 마트에나 어울릴 법한 차림새였다. 김민석 매니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웬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줌마가 나타나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싶었다. 누구신데 끼어드십니까? 지금 저희 VIP 고객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 여자 한수연은 김민석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고 있는 박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김민석과 최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깊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까? 한수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보기엔 한쪽에 일방적인 폭언과 부당한 해고 통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최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저 애가 내 가방을 망가뜨렸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한수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매장 내외부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포장 과정에서 정말 흠집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매니저님, 그녀의 시선이 김민석에게 향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해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엘리시안 백화점은 직원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키나 보죠.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김민석과 최애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특히 김민석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저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가 법 조항까지 들먹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VIP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잘난 척 훈계질이십니까? 우리 백화점 내부 규정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규정이요. 한수연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법 위에 규정이 있습니까?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매니저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도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엘리시안의 규정이라면은 그건 규정이 아니라 폭력이겠지요. 상황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수연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고 김민석은 자신의 권위가 동네 아줌마 한 명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최 여사는 옆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이성을 잃은 것은 김민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보여드려야지. 그는 유니폼 주머니에 있던 무정이를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안팀 1층 발렉스트라 매장으로 즉시 출동. 웬 여자가 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정수 팀장, 직접 팀을 데리고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무정의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김민석은 의기양양하게 한수연을 쳐다보았다. 이제 곧 보안팀이 와서 아줌마를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진상 부린 대가가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테니 기대하시죠. 최 여사 역시 통쾌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울고 있던 박유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한수연은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알 수 없는 연민과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곧 들이닥칠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김민석 매니저의 무전 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처럼 화려한 매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의기양양해진 김민석과 최 여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박유나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더욱 짙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리며 다가왔다. 잘 훈련된 경호원 4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이루며 나타나 자연스럽게 군중을 통제하고 사건 현장 주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매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단순한 소란이 이제는 백화점의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건으로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의 남자. 그의 이름은 이정수, 엘리시안 백화점의 보안팀 총괄 팀장이었다. 그의 유니폼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예리하게 빛나는 눈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자의 깊이와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김민석 매니저처럼 부자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지도 약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 조용한 위압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김 매니저? 이정수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석은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 과장된 몸짓으로 한수연을 가리켰다.
이 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초에 사모님께 행패를 부리고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백화점의 격이 떨어집니다. 이정수는 김민석의 흥분된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훑었다. 오만하게 팔짱을 낀 VIP 고객, 경멸적인 표정의 매장 매니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직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 그의 경험 많은 눈은 즉시 한수연의 그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에서 위화감을 감지했다. 평범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눈빛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한수연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부인, 저는 보안팀장 이정수입니다.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보안 사무실로 가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위협이 아닌 절차에 따른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정수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정수 팀장님,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지금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직원은, 그녀는 박유나를 가리켰다. 이 매니저와 고객에게 명예훼손과 부당해고 협박을 당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보안팀의 임무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 약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 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당신도 저들의 범죄에 동조하시렵니까? 그녀의 말은 이정수 팀장의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정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수많은 진상 고객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 윤리와 정체성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말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틀린 구석이 없었다. 상황이 그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이정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매장 매니저가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여자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었다. 결국 그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황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부인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정수는 한층 더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분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요구였다. 김민석과 최 여사는 이제 저 아줌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신원이 밝혀지면 이 소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터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 모든 시선이 한수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수연은 대답 대신 이정수 팀장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부하의 충성심과 능력을 시험하는 지휘관의 시선과도 같았다. 이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수연은 천천히 아주 침착한 동작으로 자신의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깔끔하게 관리된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신분증을 이정수 팀장을 향해 내밀었다. 그 작고 네모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이제 곧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은 그 네모난 카드 위에서
영원처럼 멈춰버린 듯 했다. 이정수 팀장은 한수연이 내민 주민등록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소란을 가장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할 방법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일단 신원을 확보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보안 사무실로 데려간다. 거기서 김민석 매니저와 합의를 유도하든 아니면 이제 경찰에 인계하든 그것은 다음 문제였다. 그는 주민등록증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의 훈련된 눈은 언제나처럼 사진, 이름, 주소 순으로 정보를 훑었다. 사진 눈앞의 여성과 일치했다.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성의 증명사진, 이름 한수연,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주소 서울 외곽의 한 서민 아파트. 그 순간 김민석 매니저의 입에서 경멸이 담긴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꺼보십시오. 어디서 굴러먹던 양반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 끌고 나가주시죠. 이정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돌려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카드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머물렀다. 코팅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오래된 카드의 흠집이나 인쇄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그것. 하지만 이정수는 일반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 수십 년간 훈련된 눈이었다. 그것은 흠집이 아니었다. 방패 안에 별이 새겨진 문양.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정수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멎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키메라 부다의 국가안전기획부 내에서도 존재 자체가 극비였던 최정계 특수공작팀, 조국을 위해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없이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전설의 요원들, 해체된 지 20년이 넘어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들만의 표식. 그 표식은 요원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공식 문서에 절대 맨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정수. 그의 진짜 이름은 이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면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맹세와 기억이 불꽃처럼 살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미친 듯이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여성 팀장, 코드네임 아테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얼음처럼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두의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 그녀의 본명은 한수연이었다. 그녀는 작전을 끝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 당시 신흥 재벌이던 엘리지안 그룹의 박상진 회장과 결혼하여 평범한 재벌가 사모님으로 살아간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정수는 떨리는 눈으로 다시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옷차림,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 하지만 저 눈빛, 세월도 평범한 삶도 감추지 못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저 깊고 서늘한 눈빛. 그것은 분명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해주었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창업주 박상진 회장의 미망인, 그리고 현재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거대한 백화점에 숨겨진 실소유주, 바로 그의 옛 사령관 한수연이었다. 이정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분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과오와 불경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김민석 매니저가, 저 VIP라는 여자가 자신의 사령관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가?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군인에게 있어 지휘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였다. 그의 몸이 이성이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다. 수십 년간 뼛속까지 각인된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꼿꼿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육중한 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쿵. 그의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시끄럽던 매장 전체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주민등록증을 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도, 공기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정수 팀장은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부하 이정수,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충격과 회한,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대.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사령관 그 낯선 단어, 김민석 매니저의 의기양양했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최 여사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다. 울고 있던 박유나는 눈물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 한복판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보안총괄 팀장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차림의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의 중심에서 한수연은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자신을 향해 엎드린 옛 부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린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조용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드러내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던 이정수 팀장의 무릎은 하나의 거대한 종소리가 되어 백화점 전체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그의 충격적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귓가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사령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옛 부하를 향해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수 팀장, 일어나? 그녀는 그의 옛 직책이나 코드네임을 부르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서의 그의 신분, 이정수 팀장을 정확히 호명했다. 그 한마디에 이정수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움찔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의 꼿꼿했던 어깨는 이제 충성과 회한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수연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하고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졌던 지휘관의 눈빛. 그녀는 이 아수라장이 된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하고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첫째, 그녀는 이정수를 향해 말했다. 지금 즉시 이 매장을 포함한 1층 전체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원본 그대로 1초의 삭제나 편집도 없이 서버실은 봉쇄하고 자네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이정수는 군인처럼 짧고 힘차게 대답했다. 둘째,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린 김민석 매니저와 초에 여사에게 향했다. 저 두 사람은 매니저 사무실로 데려가 외부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사무실에 드나들 수 없다. 변호사, 경찰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게야.
김민석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니, 당신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정수 팀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냉혹함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나머지 보안팀은 현장을 통제하고 구경하는 고객들을 정중하게 다른 곳으로 안내하도록 더 이상의 소란은 필요 없어. 엘리시안의 격은 괜히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닐 텐데 그녀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김민석을 향한 것이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정수와 그의 팀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백화점 보안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넋이 나간 김민석과 최 여사의 양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이거 놔,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최 여사가 발악했지만 경호원들은 묵묵히 그들을 매니저 사무실 쪽으로 호송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자 한수연은 비로소 겁에 질려 굳어있던 박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풀렸다. 날카로운 지휘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어른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학생, 괜찮아? 그녀는 박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학생이라는 그 한마디에 박윤아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며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한수연은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억울한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약속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다. 박윤아는 흐느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한수연은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은인이자 구원자였다. 한수연은 다른 직원에게 박윤아를 부탁한 뒤 몸을 돌렸다. 그녀의 앞에는 이정수 팀장이 모든 조치를 끝내고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두 조치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정수는 아직도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가자. 한수연은 짧게 말하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걷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구경거리 취급하며 수군대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수연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자신감 넘쳤으며 그녀의 전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에 돌아온 여왕이었고 반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절대자였다. 그녀는 마침내 매니저 사무실 문 앞에 멈춰 섰다. 이정수 팀장은 한 걸음 앞서 나가 직접 문을 열고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문 안쪽에서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세하던 두 사람이 사색이 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한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둡고 비좁은 심판의 장소로 발을 들여놓았다. 김민석 매니저의 사무실은 그의 인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겉보기에는 고가의 원목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로 위엄을 뽐내고 있었지만 벽에 걸린 과시적인 골프 트로피와 유명인과 억지로 찍은 듯한 사진들은 그의 속물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한 밀실이자 취조실로 변했다. 방 안에는 4사람이 있었다. 문 앞에 그림자처럼 버티고 선 이정수 팀장, 소파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 여사, 그리고 자신의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김민석 매니저, 그리고 그들 모두를 침묵으로 압도하는
김민석의 의자를 차지하고 앉은 한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벽의 트로피에 잠시 머물렀다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으로 옮겨갔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정수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능한 지휘관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최미경 씨, 한수연이 초의 여사의 본명을 불렀다. 최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첫 번째 과정이었다. 초의 여사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정수가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 하나를 한수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최 여사의 신상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은 중견건설사 대영건설의 대표 최동건. 현재 대영건설은 우리 엘리시안 그룹의 자회사인 엘리시안 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더군요. 위태로운 대출입니다. 우리 쪽에서 자금 회수를 결정하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겠어요. 최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VIP 자격은 최미경 씨에게 다른 고객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드릴 뿐이지 직원에게 모욕을 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영업을 방해할 권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경찰은 물론이고 엘리시안 캐피탈의 이사회에도 보고될 겁니다. 물론 최동건 대표에게도 직접 전달할 생각이고요. 남편의 사업, 그녀가 지금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반, 그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최미경의 오만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수연 앞으로 기어왔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저 김 매니저가 저 사람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조금 전까지 자신의 편이었던 김민석을 가차없이 물고 늘어졌다. 김민석은 배신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한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김민석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김민석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물었다. 그가 아는 엘리시안 그룹의 오너 일가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사령관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이해 불가능한 암호처럼 맴돌았다. 한수연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사는 성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집사라. 그거는 무능이 아니라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지. 김민석 씨,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이정수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했다. 자네 앞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한수연 회장님이 계시다. 회장님, 그 단어가 김민석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온몸을 떨었다. 회장님, 그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최미경보다 더 비굴하게 한수연의 구두 끝을 잡으려 애썼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수연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발을 뒤로 빼 그의 손을 떨쳐냈다. 목숨 난 사람 목숨을 그리 가볍게 여기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녀는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네가 그랬느냐고 묻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한 날짜와 다른 피해 직원의 이름, 그리고 또 다른 VIP 고객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것은
김민석이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었다. 한수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화점 내부의 비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용히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오늘 박유나의 사건은 그저 골마 터진 상처의 표면을 드러낸 계기일 뿐이었다. 김민석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일부 VIP 고객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상품 재고를 빼돌린 것, 고의로 상품을 파손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가해 사비로 물건을 사게 만든 자뻑, 강요, 고객 불만, 사항, 은폐. 그의 입에서는 엘리시안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정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소형 녹음기로 조용히 담고 있었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문은 끝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차가웠다. 너희들의 운명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법과 회사의 감사팀이 결정하겠지. 그녀는 이정수를 향해 말했다. 두 사람 여기 그대로 대기시켜. 청소팀이 곧 도착할 테니. 한수연은 미련 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나다. 지금 즉시 법무팀과 특별감사팀 전원을 본점으로 소집하도록. 지금 바로 이제 심판을 집행할 시간이었다. 한수연의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시안 백화점의 정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한 무리가 들어섰다. 그들은 쇼핑객이 아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 날카로운 눈빛, 냉철한 표정. 그들은 마치 전장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처럼 백화점 1층의 소란스러운 현장을 향해 직진했다. 그들 맨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의 여성, 그룹 법무팀장인 최민서 변호사, 그리고 그 옆에는 숫자로 세상을 보는 듯한 분석적인 눈빛의 남성, 그룹 특별감사실장 박기태였다. 그들은 한수연을 발견하자마자 멈춰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냥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모습 하나만으로 주변에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수군대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그룹의 핵심 실세인 두 사람을 단 한 통의 전화로 호출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한수연은 이정수 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그들에게 넘겼다. 상황은 이 안에 요약되어 있네. 대상자들은 매니저 사무실에 있고 지금부터 두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와 박 실장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 김민석과 최민경이 감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들은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백화점 중앙 홀로 끌려 나왔다. 의도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한수연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넓은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전 발렉스트라 매장 매니저 김민석. 그녀는 김민석을 지목했다. 그는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협박하고 고객과 결탁하여 회사 자산을 횡령했으며 고객 불만을 상습적으로 은폐하여 엘리시안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녀는 간결하게 그의 죄를 읊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다. 오늘부로 김민석 씨를 파면한다. 또한 회사는 당신에게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단 한 푼의 관용도 없을 것이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김민석을 양쪽에서 붙잡아 백화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때 이곳의 작은 왕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났다. 다음은 최미경의 차례였다.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다. 최미경 씨,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당신의 VIP 멤버십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당신의 이름과 신상은 엘리시안 그룹의 전 세계 모든 지점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며 평생 우리 건물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시안의 이름은 품격을 의미하지. 당신의 오늘 행동은 당신에게 그 어떤 품격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어. 그러니 이제 당신은 우리의 고객이 될 자격이 없어. 당장 내 백화점에서 사라져.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최미경은 얼굴을 감싸쥔 채 도망치듯 백화점을 뛰쳐나갔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자 한수연은 그 자리에 모여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직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지만 온기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슷한 일을 겪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회사는 건물이거나 우리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회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밤에 바닥을 닦는 미화원부터 최고층의 임원까지 우리 모두가 엘리시안입니다. 여러분 중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회사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부당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본사 감사실 직통의 클린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관리자의 갑질 행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매출 목표 강요 관행 역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박유나를 앞으로 불렀다. 박유나 사원 한수연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박유나를 향해 직접 고개를 숙였다. 회사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에게 선언했다. 박유나 사원에게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부당 해고는 무효이며 본사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억눌려 있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탄식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바뀌었다. 공포와 불신의 자리에 희망과 새로운 충성심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한 개인의 비극이 이제 모두의 희망이 된 것이다. 한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초의 변호사와 박 실장이 그 뒤를 따르며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도 냉혹한 사령관도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 정의와 질서를 되찾아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일주일 후 엘리시안 백화점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인공적이고 차가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롭게 태어난 건강한 활기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나타났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모습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고 그들의 서비스에는 자부심과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성 매니저의 해고와 한수연 회장의 약속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도 이 회사의 주인이며 부당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이제 정직원의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박유나 사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울먹이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는 새로 들어온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수연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함과 존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선의의 유산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엘리시안 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박상진 전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다. 한수연은 난간에 기댄 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정수 팀장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그녀를 경호하고 있었다. 아직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령관님, 침묵을 깬 것은 이정수였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며 사람을 파악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눈앞에 계신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그건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거니까. 평범한 아줌마로 소란 피우는 진상 손님으로 보이는 것, 그래야만 이 성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무엇이 골마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자네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백화점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나 이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나의 과거를 그리고 자네의 존재를. 그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했지. 충성스러운 군인만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이 팀장, 그 사람이 자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었어. 이 건물의 영혼을 지키라고 보낸 걸세. 그 말에 이정수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은퇴한 요원의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옛 사령관의 남편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창업주로부터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다. 사령관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실 겁니까? 그래야지. 한수연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저마다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왕이 왕좌에 앉는 순간 그 귀에는 달콤한 거짓말만 들리기 시작해. 하지만 여왕이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 걸을 때 비로소 진실을 들을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 그룹의 회장이자 한 시대의 리더로서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남편은 대리석과 유리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 그렇다면 나의 임무는 이 제국에 강철로 된 척추를 심어주는 것이야. 정직과 공정함,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식구를 지킨다는 약속으로 만들어진 강철 척추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짊어진 보이지 않는 왕관의 무게였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왕관이나 모두의 숭배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의 힘은 그녀의 행동에서, 그녀의 신념에서, 그리고
그녀가 지키는 사람들의 충성심에서 나왔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졌고 서울은 수백만 개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수연은 그날 처음 백화점에서 나타났던 그 평범한 옷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줌마도 사령관도 회장님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품은 그저 한수연 그 자체였다. 가자, 이 팀장. 그녀는 난간에서 몸을 떼고 출입구를 향해 걸었다. 아직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곳이 많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정 명령과도 같았다. 이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왕과 신하가 아닌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오랜 전우처럼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한 발걸음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왕관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